안녕하세요. 연휴 잘 쉬고 계신가요? 성승미소입니다. 일주일 전 부채 한도 문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식시장 항상 예측은 하지만 예측이 맞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때마다 기민한 대응 필요합니다. 부채 한도 협상 잘 될 것 같은 분위기, 그런데 이게 과연 호재일까요? 혹시 악재로 볼 수 있는 면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다. 호재가 맞죠. 호재가 맞습니다. 다만 원래 더 큰 문제를 두고 앞에서 짜잘한 다른 문제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고, 그 시선이 이제 진짜 문제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협상 타결이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일요일 오후에 나왔습니다.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금요일, 그러니까 한국 시각 토요일 새벽이죠. 이 디폴트 가능성은 없고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장관의 합의가 곧 나올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각 일요일 오후에 잠정 합의안이 도출이 되었고, 이제 31일 하원에서 표결될 것이다. 일단 하원에서 통과가 된다면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지수 한국 시각 토요일 새벽, 미국 시각으로 금요일 약 2%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테슬라와 포드가 슈퍼차지의 공용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포드를 아예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엔비디아의 추가 상승, 그 다음에 다른 기술주들 테슬라를 위주로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토요일 새벽에 크게 올랐던 이유는 부채 한도 합의 된다, 조만간 합의 결과 나온다, 이 뉴스, 이 분위기가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부채 한도 합의, 이제 월요일 당연히 합의가 됐다, 이제 의회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부채 한도로 뒤에 감춰져 있던 새로운 불확실성이 나타나게 된다,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증시는 디폴트 가능성에 숨어 있던 문제, 이걸 다시 꺼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흔들릴 수도 있다. 왜? 더 중요한 불확실성이 전면에 등장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금리 인상 계속한다, 이것일 수 있습니다. 페드와치 사진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6월 14일 FOMC가 기다리고 있는데 6월 14일 FOMC에서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의 64.2%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이 부채 한도 문제로 여간 미국 경제가 시끄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게 82.6%였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부채 한도 타결 합의가 도출되면서 이렇게 금리 인상 가능성이 그냥 올라와 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엔비디아는 AI를 매개로 크게 실적이 올랐고요. 일부 소매 업체들, 랄프로렌 이런 업체들, 아베크롬비 엄청나게 가이던스까지 상향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잖아요. 그런데 추가 금리 인상, 이것을 미국 경제가 견뎌낼 수 있을까? 아무래도 저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경제는 곧 돈이죠. 경제에 투입되는 통화량의 감소폭이 이거 심상치 않다. 아무래도 이게 문제를
문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 지난주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에 새벽에 발표되었는데요. 미국의 통화량 M2 증가율이 1년 전과 비교해서 마이너스 4.63%입니다. 증가율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절대 통화량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4개월 연속 절대 통화량이 감소했습니다. 이건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절대 통화량이 축소되고 있다. 이건 경제가 힘들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 더 길게 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통화량 추이입니다. 지난 2022년 작년 4월을 정점, 3월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이 줄어들면 경제가 힘들어집니다. 이 통화량이 줄고 있고 더군다나 페드의 대차대조표 축소 계속되고 있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페드의 대차대조표입니다. 1년 동안 약 7,764억 달러가 대차대조표에서 축소됐죠. 이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차대조표가 감소했고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빌리는 사람이 만만치 않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통화량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통화량이 이 정도 축소됐으면 원래는 주식시장이 좀 흔들리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급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요즘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들어서는 부채 한도고 뭐고 부채 한도 결국 잘 될 것이다. 이런 낙관론까지 퍼져가면서 증시가 그냥 올랐죠. 통화량 측면에서도 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지금 보시는 그림은 통화 유통 속도입니다. 통화 유통 속도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저렇게 내려갔다가 최근 1년 사이에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통화 유통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게에서 돈을 열심히 쓰고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늘어날수록 통화의 속도, 돈이 돌고 도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의미거든요. 즉 통화량의 감소로 경제가 힘들어질 줄 알았는데 웬걸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쓰면서 통화유통 속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럼으로써 통화량 감소를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3월 실리콘밸리 뱅크의 문제로 인해서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것을 3월 이후 연준이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준입니다. 지준. 즉 연준이 지역은행들의 지준을 확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더 공급한 겁니다. 그래서 3월 이후 2월과 1월에 비해서 소폭이나마 늘어났죠. 즉 연준 대차대표 축소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통화량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만회했던 게 사람들이 돈을 써버린 거죠. 즉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졌고 그리고 최근에 지역은행의 문제로 연준이 은행에 돈을 더 많이 공급해 준 거, 이로 인해서 상쇄가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쇄됐다고 해도 통화량이 줄어드는 그것을 완전히 덮었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건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짜 문제는 통화량이 줄어드는 문제. 이 문제를 감추고 있었던 게 뭐냐, 전면에 부채 한도 문제였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되면 디폴트가 되고, 디폴트가 발생을 하면 증시 대폭락할 것이다. 저도 어느 정도 대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밀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틀렸잖아요. 그랬는데 이 문제가 이제 퇴장 직전에 있습니다. 공화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를 했고 우리가 쉬고 휴가를 즐기고 다음 날에 결국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런 부채 한도 화제는 증시 전면에서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질 때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주식을 사자라고 투자자들이 모두 환호하죠. 하지만 스마트머니는 항상
다른 방향에서 흐름을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봤어요. 그걸 첫 번째로 저는 장단기 금리 격차 확대에서 가능성을 엿보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격차가 4월과 5월 초 부채한도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 부채한도 문제 때문에 금리 인상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장단기 금리 격차가 축소됐었어요. 0.4까지 마이너스 0.4까지 축소됐다가 이게 금요일 부채한도 타결 가능성이 나오면서 증시가 환호할 때 오히려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마이너스 0.74. 물론 지난 3월 초 1.5인가요? 1% 마이너스 1% 이하에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부채한도 합의 가능성이 오히려 장단기 금리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 얘기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시는 그림은 위에는 HYG, 하이힐드 채권 ETF입니다. HYG고 아래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5월 달 전까지는요, HYG 뭡니까? 금리 인상의 하이힐드 ETF가 수익률이 나쁘다, 그 얘기는 하이힐드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소규모 돈을 빌리는 재무구조가 안 좋은 업체들의 부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ETF 수익률이 나빠질 때는 항상 나스닥 지수가 그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작년 8월에서 10월 증시가 계속 급락했을 때도 당연히 HYG와 나스닥 같은 방향이었고요. 그리고 23년 올해 1월 달에 하이힐드 채권이 올라갔을 때 증시도 저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2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이 계속될 거라는 그런 걱정에 위에 HYG가 저렇게 수익률이 급락했죠. 그러자 나스닥 지수도 그대로 그 흐름과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5월 달 들어서 나스닥 지수가 아래 화살표처럼 올라가고 있죠. 그럼에도 같이 올라가야 할 HYG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저는 결국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미국 경제가 현재 금리 버티기 어렵고, 그렇다면 재무주가 안 좋은 기업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스닥 지수가 AI를 매개로 오르고 있지만 다른 러셀 2000이나 스몰캡들은 전혀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거든요. 이것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한도 협상 합의 이거 됐다고 환호할 때는 아니다. 왜? 부채한도 협상 합의 조건이 뭡니까?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린 거예요. 일부 뭐가 축소되는 게 이미 뉴스 나온 것은 공화당의 1300억 달러 축소까지는 아니더라도 600억에서 700억 정도 축소로 이미 합의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차대표 축소하고 금리 인상에서 돈이 줄어들 수 있는데 거기에 재정 지출까지 줄어들어 유동성 축소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추가로 6월 14일에 금리를 올려 이거 증시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최근 2달 동안 미국의 채권 발행이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왜? 부채한도 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합의가 되자마자 약 1조 달러 정도의 채권 발행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조 달러가 와서 누군가가 그 채권을 살 것이고, 채권을 산 만큼 유동성이 추가로 축소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폭락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계절은 여름입니다. 아직 가을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좀 길게 보면 저는 증시 상승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이 뜨거운 열기, 가끔 소나기가 내리죠. 자연에서 소나기가 내리면 하루 이틀 열기가 좀 이렇게 식혀지잖아요. 그렇게 될 분위기가 높아졌다. 왜? 증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벌어질 경기 침체, 이걸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열기, 모두가 반도체 AI 간다 이러고 달려들잖아요. 이런 시기에는 한 발짝 물러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 FOMC 직전까지 증시 크게 폭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는 꾸준하게 현금 비중을 확대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의 포지션의 경우 현재 현금 비중이 10% 정도 되는데요. 저는 14일 FOMC 이전까지 계속 반도체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익 나는 종목들을 계속 꾸준하게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 비중을 30%까지 늘릴 예정이다. 왜? 소나기 대비해야죠.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우산 쓴다고 비 안 젖는 건 아니잖아요. 잠시 소나기 올 때는 우산이고 필요 없이 집에서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 안 나오는 거, 그렇다고 주식을 다 팔 수는 없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현금 비중을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확대하자.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다 한쪽 방향을 볼 때 반대쪽도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주식시장에 살아남는 센스 메이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저는 추가적으로 20%의 현금 비중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주식은 70%만 남기고 현금은 30%까지 확대해서 혹시 모를 소나기를 대비하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